한글 맞춤법을 아까 7항까지 했고 7항 했고 8항 9항부터는 둔법칙이에요. 그래서 8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8항. 자, 8항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이중모음의 표기입니다. 자, 8항에서 이중모음의 표기인데 사실상 이중모음은 이중모음으로 표기하면 되잖아. 헷갈리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녀석은 헷갈리는 건 두 개밖에 없다고요. 그냥 발음상 중요했던 거 있잖아. 하나님 뭐게? 이거. 또 하나는 요거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두 개로 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리고 의 같은 경우에는 또 발음이 원칙적으로 의로 나고 이로도 날 수 있죠. 에로도 날 수 있습니다. 그치? 특히 있잖아. 이렇게 이로 나는 경우는요. 의가 또는 자음을 첫소리로 갖는 의일 때 이로 발음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음절 이상일 때는 이미 공부했으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음을 첫소리로 갖는 의 경우에는 이렇게 발음했었죠. 그지? 한글 맞춤법에서는 발음과 상관없이 이중모음은 이중모음으로 적습니다. 발음과 상관하지 않고 이중모음은 이중모음으로 적는다는 거지. 발음은 발음이고 표기는 표기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봐봐. 닐리리가 맞아, 닐리리가 맞아. 자, 이 녀석은 닐리리의 발음이니까 얘는 발음이고 표기는 얘가 맞는 거죠.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는 거야. 그지? 차례, 핑계, 연매 이런 것도 있으면 발음을 생각하지 않아도 좋아. 만약 맞춤법을 물었다면 발음과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표기하면 됩니다. 그대로 표기하는 것.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중모음은 이중모음으로 표기해요. 이중모음을 단모음으로 표기하는 경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8항. 그래서 뭐 이미 제가 그 표준 발음법 할 때 했기 때문에 8항은 크게 집중하지 않겠고, 자 9항으로 오십시오. 9항. 잠깐 8항 9항이구나 이게. 8항 9항. 그지? 자 10항 둔법칙으로 갑시다. 10항 둔법칙. 8항 9항은 됐고 10항 둔법칙. 자.
10항에서 무려 12항까지 있는 것이 누운 법칙인데요. 이 녀석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냥 시험에 나왔다 하면 두음 법칙이 나와서 변별력을 준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두음 법칙 자체가 왜 그렇게 잘 나오는가 하면 사실상 좀 어려워. 정리가 어렵고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지? 그래서 오늘 두음 법칙을 칼처럼 정리해야 되는데 내용이 많죠. 분명히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말이야. 그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10항에서 12항까지 공통점을 모아서 이 녀석의 공통점을 모아서 여기에 있는 공통점을 모아서 총칙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총칙이 어디 있냐고? 총칙은 없죠. 제가 만든 건데. 두음 법칙을 이해하기 위한 틀이라고 보면 돼. 뭐라고? 두음 법칙의 틀이다, 틀. 틀 알죠? 여기에 넣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총칙을, 실제 존재하지 않는 총칙을 제가 만들어 보았어요. 자, 총칙 출발할까? 여러분. 자, 총칙을, 제가 만든 총칙을 도식화하겠습니다. 도식화. 자, 두음 법칙의 총칙. 첫 번째, 역시 원을 그립니다. 그리셨어요? 자, 반으로 자릅니다. 반으로 자르셨나요? 자, 위쪽을 다시 반으로 자릅니다. 그러면 초성, 중성, 종성이죠. 그치? 초성, 중성, 종성. 그림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잘 드러내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의 성격이 뭔가 하면 주로 한자음이야. 주로 한자음. 자, 이때 초성에서요, 니은과 리을을 회피하는 법칙이 있어요. 한자음의 초성에서 니은과 리을을 회피하는 법칙. 초성은 다른 말로 두음이라고도 하죠. 머리음.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니은 대신에요, 이응으로 표기해요. 리을 대신에도 이응으로 표기해요. 한 번 더, 리을 대신에 니은으로 표기해도 돼요. 이것이 바로 두음 법칙의 총칙이다. 단어의 초성에서 이응과 리을, 아니 니은과 리을을 적지 않습니다. 주로 한자음일 때. 자, 원칙 보셨죠? 그럼 이 원칙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대로 이 원칙을 있잖아요. 이렇게 쪼갭니다. 쪼갰죠? 자, 이 원칙을 지키는 경우와 지키지 않는 경우. 이 원칙을 지키는 경우와 지키지 않는 경우. 되셨죠? 자, 지키는 경우는요, 두 개가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10항, 11항, 12항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한 개가 있습니다. 총칙이에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볼까요? 지키는 경우. 자, 지키지 않아 볼게. 지키지 않아 봅니다. 안 지켰어요. 자, 지켜볼까요? 초성에서 니은과 리을을 쓸 수 없으니까 노인, 여자, 여기가 낙원, 영궁. 그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고. 자, 2번 중요해요. 2번 왕관씌울까?
2번. 자, 2번은 그림으로 이해하자, 여러분. 자, 합성어나 접두파생어일 때요. 합성어나 접두파생어일 때. 그치? 합성어나 접두파생어일 때,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렸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성격은 어근이나 접사일 것이고요. 두 번째 원의 성격은 어근일 것입니다. 이해되셨나? 합성어와 접두파생어니까 첫 번째는 어근이나 접사, 두 번째 원은 어근일 것이다. 그지? 자, 이 경우에 어근이나 접사가 예를 들어서 이음절로 돼 있다 이거야. 그지? 어근도 이음절로 되어 있어. 됐나요? 그러면 여기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여기만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눠보세요.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셨죠? 그럼 하면 여기에서 자, 이 어근의 첫머리, 어근 1, 어근 2라고 하자. 첫머리는 둔법칙을 지키는 거 맞죠? 그러면 어근 2의 첫머리는요, 당연히 얘는 둠이 아닌데, 에이, 어근 2도 첫머리로 보자. 어근 2의 첫 번째 음절에 초성도 둠으로 보는 게 어때? 그렇게 용서해 주자. 알겠지? 그래서 너도 지키는 거다, 여러분. 이 공식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봐봐요. 신여성, 상로인, 연디을, 이렇게 하자. 연디을, 이렇게 해서 신여성, 상로인, 연디을, 이렇게. 그치? 그래서 두 번째 어근 2잖아, 이게. 어근 2의 첫마리도 둔법칙을 지켜서 신여성, 상로인, 연이율, 이렇게 둔법칙을 적용한다는 거지. 그지? 자, 단어의 첫마리에서 이 공식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원을 그려보세요. 초성, 중성, 종성 나눠보세요. 자, 이 녀석의 성격이 의존명사일 때, 의존명사일 때 분명히 띄어쓰잖아, 이렇게. 그치? 하지만 의존명사인 경우에는 둔법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의존명사인 경우에는 둔법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걔가 시험에 떨어졌다고? 그럴 리가 있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거 봐. 초성의 리를 썼지. 그치? 지금 몇 년째 공부하고 계세요? 봐. 썼잖아, 초성의 니은. 의존명사인 경우에는 지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총칙의 틀. 자, 그러하면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총칙 읽어보세요. 총칙을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제 시팡으로 갈 겁니다. 시팡. 둔법칙은 한 1시간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총칙했죠? 그러면 10항부터 적용을 시작하자, 여러분. 칠판을 지울 동안 총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10항을 읽어보세요. 과연 제가 어떻게 적용할지. 총칙 지웁니다. 근우가 암만 한글 맞춤법을 설명을 칼처럼 잘하고 뭐 앱이 있건 뭐가 있건 간에 백날 책을 읽어봐요. 그게 내년 4월까지 가나. 백날 책에 있는 내용 읽어봤자 내년 4월이 아니고 그냥 일주일만 지나면 까먹어버릴걸. 하지만 도식을 이용하면 상당히 오래 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2배? 2배가 아니고 10배는 오래 가죠. 자, 봐요. 10항 둔법칙. 어쨌든 여러분은 도식을 자주 보면 저처럼 외우지는 뭐 저는 강사니까 그렇고 저처럼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확실하게 익숙해질 겁니다. 자, 총칙에 깃대어서 10항을 도식으로 만듭니다. 자, 먼저 10항의 원칙부터 갈게요. 원을 크게 그려봐요. 반으로 잘라봐요. 잘랐나요? 그러면 또 잘라봐요. 잘랐죠? 자, 여기에 초성에 유니, 녀뇨, 주로 한자음에 해당하는 단어의 초성에서 유니, 녀뇨가 왔다 이거야. 유니, 녀뇨는 자, 어떻게 한다? 유이어요. 저 유이어요. 말이 되죠? 저 탤런트 유이어요. 옛날에 가수였던 유인데요. 유니, 녀뇨가 아니고 저 유이어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스토리로 연결되면 길어져요. 그러하면 이 공식을 반으로 갈라봐요. 총칙하고 똑같아야 돼. 이 공식을 지키는 경우와 지키지 않는 경우. 됐나요? 그러면 지키는 경우는 총칙에 보니까 2개가 있었죠. 지키지 않는 경우는 1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관련 단어를 쓰면 돼. 유대, 니, 닉명, 여자, 요소, 그치? 그러면 봐봐. 유니, 녀녀는 유이여요. 초성의 한자음 유니, 녀녀는 유이여요. 유대, 익명, 여자, 요소.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만약에 요소 같은 경우에는 뭐 틀린 거 지금 쓸 필요 있나? 자, 어쨌든 유대, 익명, 여자, 요소 이렇게 하고요. 합성어나 접두파생어를 보자. 합성어나 접두파생어. 이걸 다음부터는 이렇게 쓸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게. 자, 합성어와 접두파생어 보자. 신여성, 공연불, 남부여대, 그리고 여학생들 싫어하는데 남존여비.
자, 이 녀석을 합성어와 접두 파생어 표시를 해보자. 접두사, 어근, 접두사, 어근, 어근, 이렇게. 그치? 자, 두 번째 어근의 첫머리.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지. 그치? 여기 어근. 여기. 자, 이건 어근 2는 아니네. 자, 이렇게 어근. 이 경우에 두 법칙을 지켜서 유의어요, 공연불, 헛된 연불, 남부여대, 남자는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피난 가는 거야. 남존여비. 됐죠? 합성 고유명사도 한번 해볼까나? 여기가 부평이니까 부평 여자 중학교. 자, 합성 고유명사이다. 대한 요소 비료 주식 회사.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지? 대한 요소 부평 여자. 됐나요? 합성 고유명사일 때도 지킵니다. 유의어요. 그지? 그냥 접두 파생어와 합성어일 때, 합성 고유명사일 때 다 지킵니다. 그지? 단 조심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자, 9년도, 신년도. 9년도와 신년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써야 하나? 이러면 헷갈리는 거 맞죠? 그지? 근데 구성을 보면 이래. 9년도, 신년도. 그래서 두 번째 어근의 첫머리가 아니기에, 두 번째 어근의 첫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니은이 맞아요. 너는 있잖아? 틀렸어. 틀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봐. 연간계획 말해주세요. 이거는 첫머리가 맞죠? 그러니까 연간계획이 맞죠? 그치? 이거 봐봐. 회계연도. 회계연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두 번째 어근 2가 되는 거야. 회계연도. 9년도, 신년도, 연간, 회계연도. 헷갈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확실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자, 여기 와보세요. 그러면 아닌 건 뭐가 있는가 하면, 자, 의존명사가 안 된다고 했죠. 여기에 해당되는 의존명사가 우리 시험에 나온 건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개 이상 할 필요가 없지. 딱 3개밖에 안 나왔는데. 그치? 자, 첫째, 지금 몇 년째야? 자, 한양중, 금을 세는 단위인가? 한양중.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의존명사에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단독으로 쓸 수 없는 의존명사라서요, 이 녀석들은 두음 법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러면 시팡이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시팡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확인해 보시고 10이랑 한번 읽어 보시죠. 자, 어떤 패턴으로 갈 것인가? 10이랑 칠판은 지웁니다.
자, 도법칙 10이랑 제가 단언컨대 10이랑은 진짜 더더욱 그냥 읽으면 진짜 안 돼요. 그리고 정답의 근거가 10이랑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도법칙 10이랑 얘가 도법칙의 왕이에요. 아마 이게 좀 정리를 해도 많더라고. 10이랑은 정리해도 많더라고, 제가. 그지? 그래서 체계적인 정리가 정말 필요해요. 자, 10이랑 도식화 해봐요. 공식으로 만들어봐요. 원을 길쭉하게 그리세요. 그치? 자, 초성에 랴 대화처럼 느껴야 돼. 뢰 이름 뭐야? 류, 리, 려, 료. 야, 네 이름 뭐야? 뢰, 류리려료. 자, 초성의 리를 회피해야 되니까 이응으로. 야, 얘, 저 유인데요? 유이여요. 아까는 혀가 짧았다면 이번엔 혀가 길지. 랴레류리려료. 혀가 길어 이번에는. 그치? 혀가 길다고 이번에는. 혀가 길어요. 길다니까 받침의 리을이 있잖아 이렇게. 그지? 랴레류리려료. 야의 저 유이어요? 이렇게. 자, 총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반으로 갈라요. 반으로 갈라서 자, 총칙을 지키는 경우와 지키지 않는 경우. 총칙을 지키는 경우와 지키지 않는 경우.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총칙을 지키는 경우는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자, 랴레류리려료 랴 량심 뢰 너는 뢰의도 없니? 뢰의 류행 리발 력사 룡궁 양심 레이 유행 리발 역사 룡궁. 초성에서 한자음 둔 법칙을 지켜줘요. 야 예의 유의어요. 유행 이발 력사 용궁. 됐죠? 6개. 그 다음 접두 파생어와 합성어일 때 자, 이해되시지? 해보자. 역리용 연리율 연력학 해외여행 이것도 고유명사 한번 써볼까? 신흥리발관. 자, 단어의 구성을 봐요. 역이용, 연리율, 연력학, 해외여행, 신흥리발관. 자, 그러면 여기서 영리용이니까 유의어요.
유리여요, 유이여요. 두 번째 어간의 첫말이 유이여요, 유이여요. 유리려려는 유이여요. 그지? 외우셨죠? 랴, 레, 류리려려는 야예 유이여요. 이렇게. 자, 진짜는 지금부터다, 여러분. 자, 더 쓸게. 구름량, 구름량, 허파순량, 허파순량, 대, 질량, 강수량, 이런 것들. 이번에 시험에 나왔지, 이거. 흡입량. 시험에 나왔으니까 놓지 뭐. 됐나요? 아직 안 끝났지. 악일용, 악일용, 아빠룡, 대, 청룡, 흑룡. 그만할까? 자, 그렇다면 구성을 봅시다. 구름량, 허파순량, 질량, 잘 봐. 강수량, 전미사야. 흡입량, 전미사. 전미사는 두 법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간의 첫말이면 몰라도 전미사는 두 법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지? 어근만 지킵니다요. 어근만 지킨다고요. 접사라고요. 접사.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근이니까 야, 야에 유여요. 구름 야. 허파슴 야. 허파슴 량이 아니고 허파슴 야. 어근이니까. 자, 접사니까 질량, 강수량, 흡입량. 이러면 어떤 궁금증이 들어요? 뭐야? 어떨 때는 량이 어근이고 어떨 때는 접사야. 완전 어려워. 그치? 근데 구름은 순우리말이야. 허파숨도 순우리말이란 말이야. 량은 한자잖아. 그치? 순한 양. 됐어요? 순한 양이라고요. 괜찮죠? 순우리말 한자일 때는 둔법칙을 지켜요. 근데 봐봐. 한자어일 때는 접사입니다. 알겠죠? 한적하죠. 한접사입니다. 알겠지? 흡입량, 량이 돼요. 자, 마찬가지야. 합성어고요. 접사예요. 접사예요. 그치? 그래서 순한용이에요. 순우리말 한자. 순우리말 한자일 때는 순한용이 어때요? 순한용이다. 순우리말 한자의 결합일 때는 순한용. 하지만 한자와 한자의 결합일 때는 두 법칙을 지키지 않아서 청룡, 흑룡. 특히 이거 있잖아. 흑룡강 많이 듣지 않았어? 흑룡강 이런 거 많이 봤잖아. 그지? 두 법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한자 합성할 때는 전미사가 되기 때문에 두 법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2021년 국가직 시험에 나와서 학생들 됐다 많이 틀렸습니다. 2021년 국가직 시험에 나와서 학생들 엄청 틀렸죠. 그때 나왔던 문제.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그렇다면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 또 예외가 쪽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외는 칠판 한번 지우고 적어 드릴게요. 자, 칠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칠판에 적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칠판에 우리가 적어야 할 게 많아서 칠판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칠판을 지우도록 합니다. 5를 두 법칙을 자 지키는 경우를 싹 지우겠습니다. 그러고요 이 경우를 쓰겠는데요 무려 5개가 예외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러면 시험 문제도 여기에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자, 분명히 이런 상황인데 지키지 않는다 이거. 첫째, 설마 있지 않았죠? 의존 명사일 때는 지키지 않습니다. 자, 예를 보면 야, 너네 집 여기서 몇 리나 떨어져 있어? 안 지킨다니까요. 지키지 않아요. 그지?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 엄청 중요한 공식을 제시하겠습니다. 요거 엄청 중요한 공식이야. 원을 그립니다. 또 원을 그립니다. 그렸나요? 자, 앞말의 끝소리가 모음, 니은이에요. 자, 이때 주의할 점, 울림소리가 아니라고요. 울림소리가 아닙니다요.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가 률이 왔어요. 앞말의 끝소리가 모음과 니은이라면 단어의 초성이 아니라도요. 이음절이지만 두 법칙을 지켜주세요. 열률로 적습니다. 아시겠죠? 모음과 니은이 있다면 이응으로 적으셔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단어가 올 수 있어요. 자, 무작위로 씁니다. 비, 성공, 선, 실패. 자, 보세요. 모음이니까 비율. 자, 모음과 니은이 없죠? 성공률. 니은 있죠? 선율. 모음 있죠? 실패율. 그지? 이렇게 하면 돼. 쉽죠? 그 다음 세 번째요. 성 더하기 외자 이름. 저는 여기에 출제자의 눈을 주고 싶어. 아니, 왜 또 출제자의 눈을 주는데요? 자, 먼저 예를 봐요. 체륜, 최린, 신립. 자, 성 더하기 외자, 이름까지 써야지. 성 더하기 외자 이름 맞죠? 자, 이때 어떻게 적어야 하는가 하면은요. 자, 두 법칙을 지켜서 최윤이 맞을까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 최윤이 맞을까요? 이 경우에는 둘 다 맞습니다.
특이하죠? 하나는 틀릴 것 같이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그럼 신입도 신입이 맞단 얘기네, 결국은. 와. 신입, 신립 둘 다 맞아요. 알겠지요? 둘 다 맞습니다. 까딱하면 틀려라고 하고 싶잖아. 맞다고요. 되셨죠? 그럼 네 번째. 준말 표기를 할 때 둔 법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먼저 예를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책에 예로 든 게 국제연합일 거야. 국제연합. 그러면 단어의 짜임을 봐요. 국제연합. 맞지? 두 번째 어근의 첫머리 지켜요? 유의어요? 그지? 근데 얘를 줄여봐. 얘를 준말로 바꾸면 그러면 국연이 있네 라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준말로 바꾸면 둔 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준말로 바꿀 때는 뭐다? 둔 법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쓴다? 국련, 국제연합 국련 이렇게. 그치? 전국 경제인 연합. 이렇게 되면 요 녀석이 두 번째 어근의 첫말이니까 둔 법칙을 지켜야죠. 연합. 근데 줄여버리면 전, 경, 련.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 이거죠. 그치? 그 다음 마지막. 자, 이것은 무작정 외우세요. 이거는 관용적 표현이라서 무작정 외우세요. 죄송합니다. 무작정 외우세요. 제가 짝을 지어 드릴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요 6개를 외우시면 돼요. 알겠지? 자, 먼저 미립자, 소립자. 자, 어디를 기억해야 될까요? 립, 여기죠. 두 번째는 좀 무서운 건데, 무서운 거야. 수류탄, 그거 봐, 무섭지? 총류탄. 자, 포인트가 여기 있어. 수류탄이야. 총유탄이에요. 하실 수 있겠지요? 자, 마지막. 몰염치. 이런 파렴치. 포인트가 어딘지 아시겠죠? 염치고요. 파렴치예요. 무작정 외우는 거라서 힘들 수 있겠으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가셔서 반드시 예외니까 머릿속에 꼭 갖고 가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정답이 돼요. 올해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반복하신 후에 기출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말한 거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필요한 기출 문제만 모아서 문제집을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꼭 풀어주세요.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한 300몇 페이지 돼요. 너무 오래 했네. 여러분 15분 쉴게요. 15분 쉬고 문법 조금만 더 하고 일찍 맞춰드릴게요.